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미주 한인들의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시간입니다. 김 사장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우리 미국인들이 고기를 얼마나 먹나 요런 자료가 나왔어요. 2022년도에 미국인들은 얼마나 고기를 맛있게 잡수셨나, 그 재미난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Farm Progress라는 이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2022년에 미국인 한 명당 돼지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가금류, 닭고기와 칠면조 이렇게 되겠죠. 가금류면 대충. 네. 총 몇 파운드를 먹었냐면 227파운드 먹었어요. 한 네, 명이요? 그러니까 어른 한 명이 한 150파운드 하잖아요, 보통. 네, 몸무게가. 네, 그러니까 어른 한 명 반 정도, 이렇게 비유하니까 좀 굉장히 미안한데, 무섭다. 사람 몸무게로 어, 비유하니까. 1년에 먹은 게. 네, 한 명 평균 이렇게 먹은 게 그만큼이에요. 아, 227파운드. 많이 자, 먹었네요. 그 중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세 개 중에 뭘 제일 많이 먹겠어요? 뭐, 닭고기를 많이 먹지 않나요? 닭고기 양이 제일 많아요. 닭고기 양이 아무래도. 예. 미국인들은 닭고기를 2022년에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도. 닭과 네. 칠면조라고 해야 되겠죠. 뭐 근데 대부분은 닭고기죠. 칠면조는 그렇죠. 거의 그냥 땡스기빙 때만 조금 먹고 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2022년도에 사실은 고기값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사람들이. 2022년도에. 어, 그 다음에 2021년도는 224파운드, 224.9파운드니까 2022년도에 더 늘었어요. 그러면 1990년도, 한 30년 전에는 얼마나 먹었나? 어우, 197파운드. 확실히 덜 먹었어요, 덜 먹었네.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고기를. 그러네요. 1960년대 이 베이비붐 시대에는 얼마나 먹었나? 그때는 1인당 평균 167파운드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덜 먹었네요, 그때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많이 늘어난 거죠, 아무래도. 왜 그럴까? 육류 섭취량이 확실히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수입이 많아지고 하니까 고기를 아무래도 많이 먹는 거겠죠. 그러면 2022년에 미국인은 1인당 계란은 몇 개 먹었을까? 뭐 나오죠? 계란도 엄청 많이 먹었을 것 227개 같아요. 먹었어요. 227개. 227개요? 예. 네. 이거 잘못 나왔네. 이거 사실은 277개입니다. 제가 다시 잘못 썼어요. 예, 제 기억이 나는데 277개 먹었습니다, 한 사람당. 277개. 예, 예. 네. 자, 그 계란 얘기 우리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1년에 277개니까 거의 하루에 하나씩 먹는 꼴이에요, 사실은. 365일 중에 그러네요. 277개.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먹은 것 같네요. 그래요? 매일 근데 한 개는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균. 더 많이 미국인 먹는 사람이 전체 아기, 어른 다 합쳐서. 그러니까 평균. 네네네. 계란을 별로 안 좋아하거나 뭐 그런 거 따지고 나면은 하루에 하나씩은 대충 먹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먹는 거죠, 사실은. 지난 팬데믹 시기에 이 계란이 부족해가지고 고생들 많이 했고, 이 태바님도 그 계란 부족 현상과 계란값 너무 올랐다, 그 얘기 몇 번 전해주셨는데 요즘은 맞아요. 어떤가요? 요즘에는 최근에 그 아리조나 달걀 값이 살짝 내리긴 했어요. 뭐 계란 파동 때문에 막 가격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근데 더즌 기준으로 올해 1월 평균 4달러 82까지 올랐던 달걀 값이 4월에는 3달러 27까지 내려갔대요. 그때 내려간 이유가 부활절 이후에 달걀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뭐 갑자기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조류 독감이 다시 발생만 하지 않으면 2024년까지 달걀 도매가는 평균 더즌당 1.44달러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뭐 옛날 가격이랑 비슷해지겠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2023년에 USDA 예상 평균가에 비해서 23%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하여튼 지금 장 보실 때 계란 사는데 뭐 큰 부담이 없겠네요, 이제는. 또 사는데 문제도 없고, 그렇죠? 예, 뭐, 요즘엔 좀 부담이 덜합니다. 그다음에 뭐 계란 사러 갔더니 텅 비었다 이런 일도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은
그래도 이제 없어요, 지금 다행히. 다행이네요. 예. 네. 그 지난해 그 미국의 최악의 조류 독감 있었잖아요. 네. 그 47개 주에서 닭을 비롯한 조류 5,800마리가 폐사되고 또 전파 예방을 위해서 분리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또 달걀값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료, 사료, 인건비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커지니까 밸리 전 지역에서 달걀값이 뭐 살짝 내려간다라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1월 1일 올해 제정된 법 중에 애리조나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달걀 및 달걀 관련 제품은 바닥 면적이 1스퀘어핏 이상의 닭장에서 생활하는 암탉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2025년에는요, 유나이티드 에그 프로듀서의 지침에 따라서 보다 좀 인도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케이지 프리 달걀만 판매할 수 있게 됐다는 거. 1 스퀘어 풋? 1스퀘어핏. 그러면은 그래도 그냥 그러니까 막 쩝쩝한 그런 것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요. 이게 옛날에 그 공장식은 아주 이게 닭이 어떻게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도 옆에. 1 스퀘어 핏도 넓은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한 마리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는 되겠네요. 네, 네네. 겨우 그 공장식에 조금 탈피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예,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맞추려면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게 아니겠지만 진짜 전문적으로 닭 농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런 조그만 규정 하나하나가 그렇죠. 비용 같은 것에 엄청난 영향을 받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아주 또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제 김 사장님 같은 그런 분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다같이 다 무모하게 닭을 뭐 계란을 부화하고 막 닭을 기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비슷하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제 아, 그래요? 계란값이 계속 오를 거고 뭐 내려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다 보니까 연계 판매가 급증했다고 해요. 아. 네, 근데 요즘에 그 닭 중에서 또 인기 있는 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닭일 것 같아요? 나한테 인기 있는 거는 까만색 닭이에요. 오스트랄롭스라고. 어, 다른 분들은 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모르겠네. 분들의 알을 잘 인기는 낳는 그러니까 닭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반려동물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실키 알죠? 그 저기 뭐죠? 오골개? 하얀색 나고 머리가 뭉툭하게 생긴 거. 예, 털이 막 북실북실하잖아요. 되게 네.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완용으로 네, 닭을 많이 키우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외모가 굉장히 귀엽고 막 털도 좀 특이하죠. 북실북실하다는 이유 닭이 아닌 것 때문에 같이 생겼죠, 사실은. 네, 맞아요. 저도 그때 이렇게 김농부님 댁에서 그 실키들이 얼마나 귀엽던지 음. 그래서 내 귀여운 반려동물이 고맙게도 알까지 낳아주네? 이제 이런 거죠. 아. 네, 근데 얘네들 진짜 귀엽긴 해요. 닭이. 반려도 하고 알도 주고. 네. 그래서 알을 육식이고. 만약에 많이 낳는 닭을 원한다면 흰색과 검은색 섞인 애들 있죠. 그 델라웨어? 음. 얘네들이 닭 1년에 델라웨어 닭이 1년에 26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요. 그러면 실키 같은 경우는 1년에 100개 정도 알을 낳는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그래도 알을 뭐 많이 안 낳더라도 얘가 귀여운 맛에 이제 이렇게 실키를 좋아하나 봐요. 자, 여기서 또 그 힌트를 드리자면요. 김 사장님 닭을 키울 때 처음 키우는 분들은 보통 몇 마리부터 먼저 키우는 게 좋을까요? 난 3마리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왜냐면은 네, 이 암탉이 행복해야지 더 많은 알을 낳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네. 그리고 닭도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우울해하기 때문에 그 알을 못 낳는데요. 그래서 한 두세 마리, 한 네 마리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또 알을 낳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냐면 한 4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처음 2년 동안이 가장 알을 잘 낳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닭의 평균 수명이 2년, 잘 돌보면 10년까지 사는 경우도 있는데 닭의 주요 사망 원인은 질병과 천적이라고 합니다. 천적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많이 그럼요. 공격을 받아서 많이 죽었다는 거 예.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애리조나에서 닭을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시의 규정을 확인을 해야 한대요. 대부분 그 시에는 뒷마당에 양계 규정이 있어서 특정 면적 내에 허용되는 닭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네요. 매사시의 경우는 0.5 에이커 이하 면적에서 10마리까지 허용할 수 있고요. 또 수탉의 소음을 유발하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한다는데, 아니 수탉이 소음을 안 내냐고요. 이게 얼마나 예. 시끄러운데? 그거 뭐 그쵸? 목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음. 이 수탉하면은 그래서 너무너무 이 시끄러운데. 도해지의 그 아파트먼트에 사는 분들이라든가 뭐 सब디비전 네. 0.25 에이커 미만으로 집 쫙 있는데 뭐 이런 데서는 좀 기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막 수탉 소리. 억지로라도 기를 수는 있겠지만 그 소음, 그다음에 냄새도 맞아. 많이 나잖아요. 냄새도 많이 네. 나고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하여튼.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데서까지 막 무리해 가면서 기를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요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주거 현상이 뭐냐면 도넛 형태예요. 그게 뭐예요? 다운타운 같은 경우보다는 약간 떨어진 곳에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약간 널찍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곳에 상가라든가 은행, 무슨 뭐 병원, 치과 이런 데 다 몰린다잖아요. 그 변호사 사무실 이런 어. 것도. 이 도넛 현상이 지금 되고 있다는 뉴스 어제 봤는데, 이렇게 그렇군요. 되면은 쪼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도. 음. 왜냐면 여유가 있잖아요. 땅도 있고. 이런 네. 경우에 이제 닭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새로운 현상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요즘에 팬데믹 이후에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예.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서만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사람들 교류도 없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되게 답답하대요. 그래서 닭 두세 마리 키우는 게 또 유행이라는 얘기 저희 들었어요. 집에도 지금 아이가 재택근무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일부러 병아리 부화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아. 젊은이 좀 관심 좀 가지라고. 근데 진짜 관심 음.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참 나와서 좋은 것 보고 같아요. 예 부화하는 거 막 뭐 이게 인간인 신기하고. 이상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럼요. 예 그거는 제가 목적했던 바를 이룬 것 같아요. 계속 애 관심을 그렇군요. 완전히 받고, 그래도 뭐 계속 밥 주는 거 신경 쓰고 뭐 물 주는 거 아. 커가는 거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유, 네 좋네요. 저는 잘했어요. 자, 그리고 챈들러의 경우 여기가 우리 동네거든요. 예. 마당에 5마리까지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닭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이렇게 키워야 되니까 그 뒷마당 양계와 관련된 각 주택 소유주협회라는 데가 있는 HOA, 여기에 들어가 보면요.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닭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인데 거기에 규정을 어기면 그거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음. 벌금 많이 내죠. 벌금 내야 돼요, 꼼짝없이. 그러고 뭐 다시 닭도 고쳐야 뺏기나요? 되고. 뭐 예를 들어 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닭을 위해서 뭔가 뭐 닭집을 짓고 돈 주고 사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비싸요, 그렇죠. 로우스나 이런 데서. 네네. 그런 거 다 철거해야 되죠, 뭐. 모르고서 막 그렇구나. 했다가. 잘 그 알고 해야 되겠네 예. 진짜. 규정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웬만한 곳에서는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적어도 음. 1 에이커 이상 되는 집, 아까 말한 도너트 현상으로 약간 외곽에서 떨어진 곳, 조밀한 सब디비전이 아닌 곳, 뭐 이런 데서나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그렇군요.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만이라도 열심히 닭을 기르면 괜찮은 것이, 그렇게 돼서 계란 수급 같은 게 좀 나아지면 다른 분들, 도해지 아파트먼트에 사는 분들도 훨씬 편해지죠 이제. 계란 같은 거 음. 사기가 가격도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만 열심히 해도. 네. 김 사장님은 직접 이렇게 닭을 키우시니까 그래도 많은 아이디어 생긴 것 같은데, 닭 정말 키우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저도 몇 개월 전만 해도 생초보자였는데 네. 몇 개월 만에 인제 닭을 어떻게 기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 전문가가 됐네요, 어느덧. 참 축하드려요. 세월이 빠르네요 진짜. 근데 진짜 많은 걸 겪었어요. 처음에 6 그래요? 개월 전만 해도 닭 키운다는 생각조차도 안 했다가 인제 필요성이 생겨서 그럼 어떻게 키우냐부터 해서 부화기는 어떻게 사느냐, 부화는 어떻게 하느냐 막 다 인제는
전쟁을 치른 것 같은 그 6개월 동안 네네네.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경험자가 되셨어. 그럼요. 그래서 병아리 어떻게 사면 온라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메릴랜드나 뭐 이런 데 아니면 캘리포니아도 있겠지만 유정란을 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오. 유정란 가격도 3-4불 해요. 오, 예. 하나래요? 예, 하나래. 오, 그다음에 비싸구나. 병아리도 3-4불 해요. 같은 값이네? 예. 값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 대신 병아리를 살 경우에 온라인으로 살 때 장점은 뭐냐? 종류를 정확하게 주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음. 웹사이트 보면 닭의 종류가 숫하게 많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스테파님이 몇 가지 많더라고요. 얘기했지만 예. 그중에서 뭐 자기는 고기를 좀 필요로 한다. 아니면 알을 필요로 한다. 뭐 예쁘게 생긴 걸 필요로 한다. 그 요구에 따라서 적정한 거를 찾으면 돼요, 온라인에서. 그다음에 그거를 주문하면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암탉과 숫하게 주문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 해처리 그 부화시키는 농장에서 주문할 경우 그런 장점이 네. 있습니다. 그 대신 이 생명체가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한두 마리는 죽을 수가 있다는 것. 오. 요런 걸 아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사기 설명드렸고, 두 번째 트랙터 서플라이라는 트랙터 서플라이 컴퍼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TSC. 로우스 같은 건데 주로 농기구, 농장, 농사 짓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사료라든가 장비 이런 걸 파는 슈퍼 체인점입니다. 도시마다 다 있어요. 트랙터 서플라이 컴퍼니 TSC. 그래서 여기 찾으면 지난번 조류독감 있을 때는 병아리가 없었는데 여기 병아리 팝니다. 여기. 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병아리 사오시면 돼요. 여기도 뭐 3-4불씩 이렇게 해요. 거기 가서 사오시면 됩니다. 이제는 수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지난 뭐 2-3월에는 그게 없었어요. 뭐 한 달 기다려야 뭐 간신히 오고 오자마자 사람들이 다 사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머. 갈 때마다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다음에 동네에서 또 트랙터 서플라이 컴퍼니 같이 큰 체인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병아리들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독립적인 가게들. 거기서 사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유정란만 파는 곳을 설치해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까운 데 없을 때는 뭐 1시간 운전해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 얻기 네.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유정란을 팔아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유정란이 이제 있잖아요. 와. 그리고 제가 부화까지 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야. 개런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유정란입니다 와. 하고서. 예. 근데 그런 경제에까지 예, 오르셨네. 제가 팔기 시작하면 팔 수 있어요. 그리고 파는 것도 쉬워요. 페이스북에 마켓플레이스도 팔 수도 있고, 예? 뭐 이베이에다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계란을 팔 수가 있고 키워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대신 땅이 많이 있으면 좋고 또 하나는 뭐 사료 막 비싼 거 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비싼 거는. 근데 싼 사료를 네. 사고 가능하면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나오는 푸드 스크랩 음식물 찌꺼기 음식물 쓰레 뭐 예, 무 같은 그걸로? 거 배추 같은 거 탁탁탁탁 하다 보면 남는 거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버리면 맞아요. 다 아깝잖아요. 버리잖아. 이거 닭한테는 그렇죠. 완전히 좋은 음식이에요. 닭한테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기르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너 마리를 이렇게 기른다면은 이런 것만 먹여도 사실은 사료값 거의 안 들어요. 조금씩만 사료만 주면 돼요. 사료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경제적이죠. 그러면 거기서 잘 길러 가지고 계란을 계란도 나오고. 먹는다면 충분히 타산이 있습니다. 와. 예.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기르면서 지금 든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그 집 짓는 것도 너무 비싼 거 사지 않고 안전하게 나무와 펜스만 가지고 저 웬만큼 못질할 수 있고 드릴 같은 거 있으면 4-5 마리 기르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 몇 시간만 좀 공 들여 가지고 하면. 그러면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 집 짓는데. 예. 그러면 뭐 가까이에 놓고 사료 주고 음식물 찌꺼기 주고 물 열심히 주고 하면 잘 큽니다. 충분하게. 이러한 과정을 제가 또 염소 농장이라고 해서 따로 우리 미우새 섭 채널로 해 가지고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를 올려다 보니까 뭐 처음에 사람들이 꽤 많이 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염소 아저씨네요. 네. 12화 같은 경우는 네. 2.7K
2,700명이나 조회를 했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사실 뭐 야. 유명한 유튜버 같은 경우는 2,700명 조회수 가지고 뭘 그러냐라고 참 조롱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빈부격차 있듯이 유튜브 조회수도 이렇게 빈부격차가 무지개 많아서 저는 빈 중에 맞아요. 빈이거든요. 제가 뭐 우리 미우새도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니지 아유,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제가 올린 예. 뭐 이 1,000이 넘어간다는 거는 별로 없었는데 생각도 안 네. 해봤는데, 와. 2,700까지 그 일주일 만에 쫙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구나. 아니, 그 비결이 뭐지? 이걸 찾았어요. 비결은 예. 유튜브 비결은 정말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처묵처묵하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클릭 해가지고 몇백만 명이 쫙 올라가는 것도 그러니까. 있고, 네. 누구는 그냥 라면 아무리 먹는 정성- 것만 올려도 몇백만 명이 그러니까. 쳐다보고, 누구는 그리고 몇 시간 하고 정성을 들여도 자료 안 보고. 찾아가지고 막 열심히 해도 뭐 안 봐, 안 100명도 봐. 안 보고 50명도 안 볼 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번에 왜 이런가 아주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참 기쁩니다. 일단 2,700명이면 유명 유튜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의 그 아주 가난했던 그 무명의 조금 시절은 부자다. 네, 지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조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기쁨을. 예, 또 미주 한인분들 이 봐주신 분들한테 무한한 감사를 드려요. 예, 저는 무슨 뭐 굉장히 100만까지 형성하신가 보다. 가겠습니까? 뭐 2,700만 해도 저는 감지 덕지예요. 아니, 근데 저번에 언제적이지? 봤는데, 아니, 염소들이 왜 자꾸 그 닭장에 올라가서 뛰고 왜 그래요? 걔네들 좀 못하게 좀 하면 안 돼요? 염소는 말을 호기심도 안 듣나? 많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습성이에요. 뭔가 위로 올라가는 거.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힘이 굉장히 커요. 제가 조금 그 폐자재나 재활용한 나무 같은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약해요. 아무래도 이게. 그런 거 염소가 하루 있다 가보면은 다 부서뜨렸어요. 다 부서뜨렸어요. 힘이 엄청나게 강하더라고 이게. 아우. 예. 그래서 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폐자재, 또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서 재활용,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요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자, 몇 달 동안 이 염소와 닭을 기르면서 얻었던 이 노하우 또 비결을 한번 오늘 저보다도 더 초보자인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NC 염소농장 채널이 놀랍게도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332화 먹살경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바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찾으시라고.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우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다립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을 통해 미우새를 검색하셔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